저희가 어제도 이 치료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또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FDA가 화이자에 이어 머크에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도 결국 사용 승인을 냈다는 그런 뉴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제 저는 어제 어쩌면 FDA에서도 사용 승인이 안 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부정적인 전망을 해드렸었는데 일단 FDA 외부 자문위원이 13대 10으로 뭐 별로 차이가 나지 않게 어쨌든 간에 권고 의견을 냈고 그 권고 의견을 FDA에서 받아들여서 이 화이자 치료제에 이어서 이제 머크에 논란이 많았던 치료제도 일단 미국에서 승인을 하기로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승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이자 먹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12세 이상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머크 먹는 치료제는 18세 이상부터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머크 먹는 치료제를 청소년들한테 투여할 때 성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령대를 18세 이상으로 올려서 승인을 한다라고 FDA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대체 치료제가 없을 때 머크 치료제를 복용해야 된다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이 단서를 단 것은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경쟁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화이자 먹는 치료제와 비교했을 때 화이자 먹는 치료제는 거의 90% 가까이 위중증 방지 효과가 있는데 머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 결과로 최종 임상시험 결과가 30%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일단 너무나 크기 때문에 큰 것도 하나 이유일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FDA 외부 자문회의 때 승인을 반대했던 10명의 외부 전문가들이 대부분 다 머크 치료제를 복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장기적인 암이라든가 기형이라든가 하는 유전체에 영향을 줄 결함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승인 공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것도 한 영향으로 미쳐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DA가 승인을 하긴 했지만은 화이자 먹는 치료제에 아주 제한적인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쓸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우리나라는 좀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머크 치료제 승인한 다음에 사오겠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이 먹는 치료제 관련해서 기사들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코로나 먹는 치료제 확보, 일본 200만 명, 한국은 16만 명분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한국일보에서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 16만 명분 확보, 백신 확보 실패 반복할라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거든요. 자, 이 두 기사들의 내용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은 이 화이자 치료제하고 머크 치료제를 우리 강 기자님 이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방금 이제 질문하신 이 기사로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강 기자님 잘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머크 치료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화이자 치료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비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안전성, 그다음에 효과 이런 걸 볼 때는 화이자의 치료제가 거의 아마 먹는 치료제로는 대세를 굳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이자 치료제하고 머크 치료제를 비교를 하면은 머크 치료제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크 치료제는 아마 상당히 시장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국가 내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첫째, 화이자 치료제가 머크 치료제에 비해서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효과가 훨씬 뛰어납니다. 세 번째는 가격도 더 싸요. 그러니까 화이자 치료제는 한 명당 530불 수준인데 머크 치료제는 700불 수준이니까 가격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다 감안한다고 하면은 머크 치료제를 도입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 FDA도 단수 조항을 달아서 첫째, 가임기 여성은 복용하지 말라. 그다음에 남성도 최소한 복용을 하고 나서 석 달 동안은 어떤 임신을 피해야 된다. 그다음에 18세 이하는 아직 성장 중이기 때문에 복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아주 복잡한 그런 단수 조항이 많이 달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언론으로 돌아가 보면은
모 언론사에서는 일본은 훨씬 많이 확보를 했다. 그 다음에 또 모 언론은 이거 뭐 백신처럼 우리가 이거 확보하는데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네. 백신 도입과 관련한 거. 또 지금 먹는 치료제와 관련한 엇박자 내지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상당 부분의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언론에 있습니다. 네. 언론. 언론이 백신 때 우리가 백신을 제대로 도입을 못해서 국민이 위험에 빠졌다는 등 온갖 그다음에 백신을 도입하고 나니까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또 들고 일어나면서 온갖 문제들을 야기를 하면서 정부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발목 잡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언론 논조를 찾아봤어요. 이 언론들, 지금 이 언론들의 논조가 어땠느냐 하면은 네. 먹는 치료제 빨리 구입해야 된다. 이런 논조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먹는 치료제 두 종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먹는 치료제는 화이자 먹는 치료제가 아니라 머크 먹는 치료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화이자 치료제 있고 머크 먹는 치료제 있는데 먹는 치료제 왜 도입 안 하느냐? 그러니까 불확실성도 많고 안전성 우려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등 떠밀려 가지고 머크를 덜컥 20만 명분이나 가까운 것을 선구매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지금 했죠. 설명드린 것처럼 예. 머크는 각종 문제가 있고 가격, 효과 다. 그런데 지금 화이자는 그런 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히 화이자를 도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머크 치료제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걸 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머크 치료제는 어제 우리나라 당국이 브리핑을 하면서 다소 실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어제 중대본 브리핑을 하면서 브리핑 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머크 치료제는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하고 한국에서 성인이 나야 구매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원래 이런 계약 내용은 비밀입니다. 비밀. 어. 그런데 일단 비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아는 거죠. 일단은. 그러는데 이 얘기가 된다고 하면 뭐냐 하면은 그러면 미국하고 한국에서 성인이 나면은 그 조건으로 구매를 하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 미국은 어떻게 했죠? 예. 성인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계약을 취소를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을 안 내면은 자동적으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파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네. 지금 그랬거든요. 네. 프랑스가 그러니까 성구매 개혁을 했다가 지금 프랑스에서 그냥 승인을 하지 않기로 하고 예. 이 머크랑은 거래 안 하겠다라고 이제 취소를 선언을 한 한 거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왜 어제 다소 실수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성인을 안 내면서 그날 성인을 안 내는 날 계약 파기를 취소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건 되는데 예. 지금 미국 정부는 성인이 났지만 우리 정부가 성인을 내면 계약서에 따른다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도입을 해야 되잖아요. 어허.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성인 취소를 아니면은 성인을 안 내는 거를 안 할 건데 계약 내용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다소 정부가 실수한 게 아닌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머크와 관련해서는 머크는 우리 당국이 승인을 내지 않으면은 계약을 파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우리 당국이 승인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원래 화이자는 7만 명분을 계약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다시 계약을 좀 더 확대를 하면서 더 많은 분량을 확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화이자가 머크에 비해서 훨씬 좋으니까 더 많은 분량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굳이 머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머크를 파기를 하고 화이자를 더 확보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국민 정수로 보거나 여러 가지로 보거나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일차적으로 머크를 승인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승인을 내지 않는 것이 계약 조건에 파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파기를 하고 모든 비용을 다 화이자 치료제를 구매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더 많은 화이자 치료제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네네. 식약처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오판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종종 있었는데요. 네. 이제 이번에도 FDA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식약처도 승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잖아. 이런 식의 논리로 승인을 하게 되면은 이미 성구매 계약 물량이 있기 때문에 효과도 떨어지고 부작용 우려도 있고 더 비싼 먹는 치료제를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지금 돈을 주고 들여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예. 그러면 저는 또 다른 리스크를 자초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효과도 좋고 그리고 부작용 가능성도 적은 화이자 먹는 치료가 있는데 머크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는 분들이 있을 테고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만약에 나중이라도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건 장기적인 부작용. 영향이기 예. 때문에 좀 오래 지켜봐야 될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그걸 또 우리 이제 한국 정부와 그리고 식약처가 그 리스크를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리스크가 생길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공고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이 FDA에서 이 두 치료제를 승인한 이후에 이제 세계 각국들에서 이 먹는 치료제 확보를 하겠다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단 말이죠. 프랑스는 그 머크의 경우는 취소를 했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어쨌든 뭐 미국, 유럽, 아시아 지금 다 이 먹는 치료제 확보를 위해서 뛰어든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화이자 치료제가 확실히 대세를 굳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1천만 명분을 구매를 계약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네. 영국 정부는 275만 명분을 계약을 했습니다. 일본인 경우에는 200만 명분을 계약을 한 거죠. 우리나라는 일단 구매 계약이 된 거는 7만 명분인데 좀 더 늘어나서 어제 보도에 따르면 16만 2천 명분 분량 정도가 이제 곧 아마 계약이 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는데 이전 질문으로 돌아가서 앵커가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일본은 200만 명 화이자 구매했는데 우리는 16만 한 2천 명분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국 경제가 비교를 하면서 이제 언론에 내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한국일보, 한국경제가 다 어떤 식으로 카운팅을 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있거나 등등에 있는 전체 코로나 확진자의 규모가 이 정도나 되는데 그들에게 다 이 코로나 먹는 치료제를 처방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코로나 먹는 치료제가 부족해질 텐데 어떡할 거냐라는 식의 논조인데 다 엉터리 보도예요. 틀린 내용입니다. 예.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한국 경제의 이제 이 기사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정부는 왜 이러냐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다소 잘못된 결정을 하거나 등 떠밀려서 하게 되는 결정의 많은 부분은 이런 잘못된 언론들이 계속 이상한 기사를 써대서 몰려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언론이 여론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이거예요. 방금 강 기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언론이 공갈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뭐라 그랬죠?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만 공갈 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거예요. 지금 화이자 치료제라고 하더라도 감염된 모든 사람이 재택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감염자 모두가 이 약을 복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언론이 계속 어떤 공갈을 치고 있냐면은 감염된 사람은 감염되기만 하면은 이 약을 복용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한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대상은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화이자가 50대 이상은 감염되면은 복용이 가능하고 12세부터 50세까지는 주요 5대 질환 중에 하나 이상을 중복으로 가지고 있어야 네. 처방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복용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게. 50세 이상과 그리고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고위험군,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처방해야 되는 대상이 전체 확진자에서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감염자가 이 약을 다 복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째 하나는. 예, 그런 점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약을 그러면 도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선순위, 즉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이제 당국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도 도입이 되게 되면은 필요로 하신 분은 많고 수량은 적기 때문에 어떻게 배분할 건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백신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60대 이상 고령층,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복용 대상이기는 하지만 이 복용 대상자들 중에서도 복용 대상자들이 다 고위험군이에요. 그러니까 고위험군 중에서도 특히 고위험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복용 대상자 자체가 이미 고위험군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고위험군 중에서도 또 고위험군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약이 많을 경우에는 고위험군에게 다 드릴 수가 있지만은 약이 제한이 될 경우에는 고위험군 중에서도 또 고위험군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들여서 보호를 해야 위중증 사망을 빠지면서 의료체계 압박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더 많이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고위험군 그 누구에라도 이제 처방이 되겠죠, 이게.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점차 안정화의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그냥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를 말씀드려 보면은 일단은 이 화이자 먹는 치료제가 국내에서 처방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면은 가장 먼저 처방이 되어야 될 분들은 70대, 80대 이상의 고령자 고령층. 중에서 예.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공교롭게도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일단 무조건 항체 치료제 세팅하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일단 먹는 치료제부터 투여하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또 이제 좀 답답한 대목이 있는 겁니다. 그 70대, 8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백신 안 맞겠다고 버티시는 그 10%에서 15% 분들은 두고두고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네. 국민 세금으로 비싸게 외국에서 사온 먹는 치료제도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팬데믹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가 다시 우리 방송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은 뭐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이 새로운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먹는 치료제가 들어오더라도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를 공존시키면서 같이 사용할 동기가 아주 큽니다. 이유는 명확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치료제, 이게 감염이 됐어요. 제가 예를 들면 70대라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70대예요. 70대라서 대상자가 되어서 감염이 되었는데 먹는 치료제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먹는 치료제를 먹고 나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염이 되고 먹는 치료제를 통해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자연 감염, 자연 치료를 통해서 형성되는 면역이 아주 적다는 거예요. 이게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하면은 또 감염의 위험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령층은 방금 자연 감염, 자연 회복이 되어도 계속적으로 돌파 감염, 백신의 돌파 감염처럼 계속 감염의 위험에 계속 노출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는데 거기다 백신 접종까지 안 하신 분들은 더 심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먹는 치료제는 방금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항체 치료제는 왜 존속해야 되냐면은 항체 치료제는 내가 감염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투약을 받고 나서 치료가 되면은 이 항체가 몸에 석 달 정도 유지가 되면서 석 달 정도 동안은 재감염의 위험을 극도로 낮춰준다니까요. 그러니까 투약 내지 복용 편의성만 따지면은 먹는 치료제가 우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연령으로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같은 투약을 하더라도 먹는 치료제로 투약을 하든 아니면 항체 치료제로 투약을 하든 투약을 한 결과 감염에서 낫고 나서 그 효과를 누리는 데 있어서는 항체 치료제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고령이면서 위험군인 경우에는 항체 치료제가 먹는 치료제가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용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 거기에다가 가격이 낮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역당국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를 공존시킬 필요가 확실히 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지금 확진 혹시 되시는 분들 중에서 50세 이상이거나 혹은 50세 미만이더라도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저한테는 항체 치료제 처방 안 해주세요라고 저는 좀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